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최신 기출 모의고사 C형 문제풀이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1부는요, 1번부터 11번 문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제가 강의를 올렸을 때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문제 1번. 다음은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5가지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장애,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1번 독립의 원칙, 2번 참여의 원칙, 3번 보호의 원칙, 4번 존엄의 원칙, 5번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은요? 네, 4번 존엄의 원칙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존엄 그러면 귀하다는 거잖아요. 귀한 거라는 건 학대당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 대우받지 않는 것. 이 2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독립의 원칙은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해요. 홀로 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으려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 들어가면 독립의 원칙입니다. 이번에 참여의 원칙은 어딘가에 참여하는 거죠? 어디예요? 네, 사회 정책에 본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노인과 관련된 복지 정책에 노인이 배제되면 안 되고요. 정치나 이런 곳에 투표하는 데도 참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참여의 원칙에 들어갑니다. 3번 보호의 원칙은요. 노인이 보호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면 다 보호의 원칙이겠죠? 보호 및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도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나오면 인권 나왔으니까 존엄의 원칙 쓰고 싶으시겠지만 보호와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도 이렇게 나왔으면 보호의 원칙에 들어갑니다. 5번의 자아실현의 원칙은요.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완전히 개발하는 그게 자아실현이죠. 그런 내용이 나오면 5번 자아실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문제 2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자는 고용노동부이다. 틀렸죠? 고용노동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2번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 틀렸죠? 3군데서 부담을 하죠. 첫 번째는 장기요양보험료고요. 2번째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요. 3번째는 본인 부담금이죠.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외우죠? 장국은 본인이 끓여 먹어라. 다시요. 재원은 돈이잖아요. 돈 없으면 장국은 본인이 끓여 먹어라. 그래서 장기요양 보험료가 몇 프로? 60에서 65%고요. 국가가 20%를 부담하고요. 본인 부담금이 15에서 20%입니다. 합이 100%가 되겠죠. 60, 20, 20, 65, 20, 15 이렇게 하면 100%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돈은 어디서 나오냐? 장국은 본인이 끓여 먹어라.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본인 부담금 이것으로 충당을 합니다. 되셨죠? 3번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된다. 틀렸죠? 자, 가입자는 누구죠?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당연하고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체류 중인
제외 국민도 해당이 됩니다. 4번 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정답입니다. 4번이 맞는 말이에요. 자, 급여의 종류 어떻게 외운다 그랬죠? 제가 시설에 가면 특별현금 주나요? 다시요. 제가 시설에 가면 특별하니까 현금 주나요? 네, 물론 당연히 특별현금은 안 주지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세 가지가 다 맞았네요. 자, 여기서 잠깐만요.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도 외우고 계시죠? 뭐가 있죠? 특히 가요를 잘해요. 특히 가요를 잘해요, 제가. 다시요. 제가 시설에 가면 특별현금 주나요? 네가 뭘 잘하는데? 제가요. 특히 가요를 잘해요. 특은요. 특례 요양비. 가는요. 가족 요양비. 요는요. 요양병원 간병비. 자, 한 번 더요. 특은 뭐라고요? 특례 요양비. 가는요. 가족 요양비. 요는 요양병원 간병비. 자, 이 중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가족 요양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5번.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한다. 아니죠. 며칠 이내에 15일 틀렸고 30일 이내에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안에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너무 지저분하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한 것들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문제 3번. 새로운 기구 사용이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저항하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심리적 특성 문제도 자주 출제되죠. 1번 의존성 증가, 2번 조심성의 증가, 3번 경직성의 증가, 4번 내향성의 증가, 5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정답은 몇 번이죠? 네, 3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경직성은 딱딱하고 뭔가 유들유들하지 않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새로운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 매사에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면 그러면 경직성이 증가된 거다. 되셨죠? 의존성 증가는요. 일을 그만두셨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의존을 하겠고요. 몸이 아프시니까 신체적으로도 의존을 하겠고요.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다 의존성이 증가하죠. 조심성의 증가는요. 어떤 일을 결단할 때 너무 조심스러워서 행동이 느려지고 신중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답도 망설이고 판단도 보류하고 중립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4번 내향성의 증가는요. 말 그대로죠. 에너지가 안쪽으로 향하는 거죠. 밖으로 나가는 거 싫어하고 다른 사람 안 만나려고 하고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내향성의 증가입니다. 5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는요. 우울증이 온 거잖아요. 밥 잘 안 드셔서 식욕부진, 식욕부진이니까 체중 감소, 잠 못 주무시는 거 불면증 이런 것들 다 우울증 경향의 증가입니다. 되셨죠?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4번. 다음은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중 어떤 권리에 관한 내용인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하는 것.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의 이익 최대한 보장. 종사자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 부여.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요. 2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이제 너무 많이 저랑 해보셨죠?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하는 건
굉장히 질 높은 서비스죠. 게다가 종사자들의 능력을 개발했대요. 그러면 종사자들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종사자들의 질은 곧 서비스의 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는요. 묶어놓지 말아라, 가둬놓지 말아라 이런 거죠.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는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르신을 배제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를 받았다. 그러면 이의 회복과 구제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학대받는 어떤 어르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어르신을 보고도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4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언제요? 입소 계약 단계에서 계약 기간이라든지 서비스 내용이라든지 입소 절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계약할 수 있게 하라는 얘기죠. 5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요것은요.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뭔가 불평이 있을 때 표현하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권리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에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나오면 완전 땡큐 하시라 그랬죠? 왜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일상이다. 왜?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잖아요. 강 큰 남자가 부인한테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노는 게 일상이지.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왜 하는 일이 없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일상이다. 왜?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밥, 취사죠. 빨래, 세탁이죠. 그다음에 청소, 취사, 세탁, 청소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어딨나요? 네, 5번에 있네요. 세탁,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되셨나요? 나머지도 다 할 수 있어야겠네요. 몸단장,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죠. 생활상담, 정서지원 서비스네요. 피부 간호. 자, 이렇게 간호 나오면 간호처치 서비스죠. 식사 도움. 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3번에 체위 변경. 역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영양 간호. 간호 나오면 간호처치 서비스죠. 4번에 의사소통 도움과 말벗은 정서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네요. 하나하나 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6번 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으로 옳은 것은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자, 전부 다 갖다 버린 개념이 들어가 있네요. 네, 1번 6이죠. 버렸다 하면 1번 6이입니다. 방임은요, 부양 의무자가 해줘야 될 것을 안 해주는 것, 밥 안 드리고 병원 안 모시고 가고 약 안 챙겨드리고 이런 것이 방임이고요. 성적 학대는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저귀 갈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성적 학대고요. 4번의 경제적 학대는요, 노인의 자산을 내 맘대로 하는 것, 그것이 경제적 학대입니다. 5번 신체적 학대는요, 때리고 묶어놓고 가둬놓고 원치 않는 약물을 복용시키고 이런 것들이 신체적 학대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문제 7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틀렸죠? 뭐요? 대상자의 의견을 완전히 반영해서 대상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번 의료진의 지시보다 자신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한다. 자, 자신의 의견을 우선으로 하면 안 되죠. 전문적인 의료진의 지시를 더 중요시하고 협조하셔야 합니다. 3번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별도의 교육은 받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요양보호사는요, 자격 취득 후에 일을 하시면서 부단하게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직무교육도 있고 보수교육도 있고, 그쵸? 4번, 친근함을 보이기 위해 대상자에게 유아어를 사용한다. 아유, 어르신, 그랬잖아. 우쭈쭈쭈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유아어 안 되고요. 존중해 주셔야 되고, 상호 존칭이 원칙이고요. 5번, 방문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양해를 구한다. 아주 맞는 표현이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8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작은 빠르게 한다. 틀렸습니다. 동작은 어떻게 해요? 빠르게 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안정되게 하셔야 됩니다. 2번, 호흡은 빠르게 한다. 틀렸습니다. 빠르게 하시면 안 되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셔야 합니다. 3번, 통증을 느낄 때까지 실시한다. 틀렸습니다. 통증을 좀 느껴야 시원하다 생각하고 3번 찍으시면 안 되십니다. 통증은요, 근육의 긴장과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4번, 같은 동작을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4번 정답이고요. 5번, 동작과 동작 사이에 2분 정도 쉰다. 아이고, 2분씩이나 쉬시면요, 스트레칭 하다 시간 다 가요. 틀렸습니다. 몇 초? 5회에서 10초 정도 쉬시는 겁니다. 여기다 더하기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칭 된 자세로 몇 초를 유지해야 되죠? 네, 동작을 하면요, 그 동작을 약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해 주셔야 그래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9번, 노년기 폐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폐렴 문제입니다. 1번, 항생제를 수시로 투여하여 균을 없앤다. 틀렸죠? 항생제를 막 수시로 투여하면 안 되고요. 병원에서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투여를 하죠. 수시로 틀렸습니다. 2번, 바이러스성 폐렴은 항생제로 치료를 한다. 여러분, 항생제는 언제 쓰는 거? 네, 세균한테 감염됐을 때 쓰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세균성 폐렴이었다. 그러면 항생제로 치료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바이러스성 폐렴은요,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하겠죠. 자,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 방법을 써야 되고요.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합니다. 만약에 곰팡이다. 그러면 뭐죠? 항진균제. 자, 곰팡이면 항진균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요. 항생제는 세균일 때, 항진균제는 곰팡이일 때,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일 때. 되셨죠? 3번, 환절기 이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도록 한다. 자,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그리고 독감 같은 경우는요. 언제? 환절기 이전에 맞아야죠. 틀렸습니다. 4번, 기침을 심하게 하지만 두통이나 근육통 증상은 없다. 틀렸습니다. 자, 기침을 심하게 하죠. 그러면서 감기 기운처럼 두통도 있고 근육통도 있고 그러다가 고열이 나고 호흡곤란이 오고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죠. 5번,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해 폐 조직에 염증이 생긴 상태이다. 5번이 정답이네요. 폐렴이잖아요. 폐에 염증 생긴 게 폐렴이죠. 왜? 세균, 바이러스, 각종 이물질, 화학물질, 곰팡이 이런 것 때문에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10번.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 좋은 운동은 1번 조깅, 2번 탁구, 3번 수영, 4번 스쿼시, 5번 테니스. 정답은요? 네, 3번 수영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퇴행성 관절염은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죠?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일 경우에는요, 체중을 실어서 뼈나 근육에 힘을 줄 수 있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하셔야 돼요. 둘이 비교해서 헷갈리지 말으셔야 돼요. 골다공증일 때 체중 부하 운동은요, 산 꼴짜기 생각하셔서 산 걷죠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산책, 가볍게 걷기, 가벼운 조깅, 빠르게 걷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게 다 산을 걷는 게 등산이기 때문에 등산도 해당된다. 이거 조는 요번 책에서는 빠졌는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산책, 걷기, 가볍게 걷는 것, 그 다음에 등산. 이것이 체중 부하 운동이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쓰지 않는 뭐죠? 걷다, 체해수. 자, 퇴행성 관절염은 걷다가 체해수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고요. 걷기와 체조와 그 다음에 수영입니다. 이 걷기도 평평한 흙길을 걷는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체조, 맨손 체조 같은 거. 그리고 수영. 수영은 골다공증 예방 운동은 아닙니다. 3번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셨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1번. 골다공증 예방으로 옳은 것은? 와, 방금 얘기했는데 골다공증 나왔네요. 1번 흡연 권장, 2번 알코올 섭취 권장, 3번 과체중의 유지, 4번 비타민 D 섭취, 5번 수영과 같은 운동 권장. 정답은요? 4번입니다. 아무리 봐도 좋은 말은 비타민 D밖에 없죠? 안 외워도 맞았겠다. 그쵸? 자, 우리 그러나 골다공증이면 무슨 영양소? 네, 칼슘을 먹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를 같이 먹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뼈가 비었어? 칼을 대야지. 자, 저희 아이들이 함께 외운 거 보셨었죠, 영상? 여러분들도 함께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서 생성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음식으로 섭취할 수도 있고 영양 보조제로도 섭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뭐라 그랬었죠? 네, 뼈와 근육에 힘을 줄 수 있는 체중 부하 운동해야 된다. 그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 체중 부하 운동의 종류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거기에 수영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네, 수영은 안 들어갑니다. 수영은 어디에?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운동이겠죠? 뼈나 근육에 힘을 실어줄 수 없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5번 틀렸고요. 흡연, 당연히 권장하면 안 되죠. 알코올 섭취, 당연히 권장하면 안 됩니다. 골다공증에 금연, 금주 하셔야 합니다. 3번에 과체중 유지라고 했는데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셔서 뼈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1교시 1부 문제 모두 풀어보았네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1교시 2부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시고요. 열공하세요.